번째, 경영공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네. 경영공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네. 이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지금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면 네. 국외 공무 출장이 있죠. 2023년도에. 네네. 그 자료에는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 예. 예, 하나도 없어요. 2022년까지 있더라고요. 예, 업그레이드 안 됐고 네. 또 업무 추진비도 이렇게 예, 9, 10월이 8달까지 되고 안 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시가 정기 공시가 있고 수시 공시가 있잖아요. 네. 수시 공시들은 바로바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네네. 그래서 특허 실적도 2021년에 6건 하고는 2020, 뭐 3년에 하나도 없는지 하나도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나 수의계약 부분도 올라와져 있습니까? 제가 못 받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도 감사 받을 때 좀 내용이 나왔던 내용인데 그 부분도 좀 미비해서 지금 미비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네. 이게 경영공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이런 거를 이게 매년 우리가 행감 올 때마다 경영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출자 출연 기관들이 다 경영공시에 대해서 정기 또 수시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행감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들다갔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행감을 앞두고 있어 그만큼 긴장감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네. 그냥 올리면 되는 부분들을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또 이렇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꼭 많이 올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0 행감 사무 자료에 212쪽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업무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업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구 업무들도 영육 업무들도 다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지난해 저희들이 제가 이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89쪽을 89연번이 89번이네요. 네. 네, 89번인데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보통 이제 우리 의원들이 행감을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시간이 보통 한 15일 전 이렇게 받으면 좋겠는데 정말 짧습니다. 네. 한 일주일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 자료를 다 보려면 그 일주일을 밤샘이 하지 않고는 보지를 못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당연히 연도금만 보통 수의계약도 좀 많이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네. 이게 지난번에 없었어요. 이 89번이 빠졌습니다. 경영공시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네. 사무행정감사 서류에도 이게 지금 빠졌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진흥역 LT 부분센터 권력보다 설립 공모인데 이게 9월 30일자에 계약을 했는 것도 아니고 9월 16일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네. 이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작년 행감 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다 제출했었는데 저희가 아니요, 작년 행감 때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몰랐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게 공시가 돼 있으면 저희들 홈페이지나 공시를 보고 네네. 입찰은 볼 수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잖아. 1억 네. 6천 얼마입니까? 16억입니까? 1억 6,900이네요. 그죠? 네네. 344원. 네. 네,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 대조해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입찰 같은 거 입찰 보고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감 자료를 준비할 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긴장감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하기 그냥 이렇게 쉬운 거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놓치는 게 정말 답답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마 이게 저도 이제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금 이제 왜 이게 1억 6,900이나 되는 게 수의계약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뭐 특별한 절차가 있죠. 이게. 네네네. 이거는 이게 지금 설계 공모를 할 때 제가 수의계약 체결 관련 조항에 따라가지고 제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행령 제25조에 따라가지고 이게 디자인 공모 당선작에 한해서는 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하겠다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뭐 위원회도 열어서 뭐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그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저희가 그 건축 관련된 평가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런 디자인 디자인 공모 선정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6, 47쪽이 한번 보시면 JM 인서트 원등에 그죠? 그리고 위에 거는 수의계약 돼 있고 밑에는 수의계약인데 독점기업이라서 이 뭐 지방세 계약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서 그렇게 나눴다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같은 회사인데 보시면 이렇게 뭐 꼭 나눠야 되니까 이 기업 아니면 이게 이제 없다는 말이죠.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의원님 그 혹시 몇 페이지 240조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실험 기자재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 견적을 제가 받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 견적을 받다 보니까 이제 최저 금액인 그 JM 프로먼트에서 제가 좀 낮게 책정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제가 좀 준비하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이번에 지금 자료 바로 줄 수 있나요? 아까 그 경상북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네네. 전부 다가 이제 이런 게 많습니다, 그죠? 네네 이 맞습니다. 내용들이 뭐 독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품을 이제 거기밖에 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네네. 그리고 통합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 용역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부 내용을 지금 받기는 지금 받았습니다. 원래 지금 11월 10일 날 최종 아니 지난번에 그 10월 말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연장돼서 지금 11월 10일까지 지금 그 최종 보고서가 지금 나옵니다. 자, 이점하고 또 다음 주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언론 보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네. 이 좋은 내용들만 언론 보도 내용들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저희들이 본 게 이제 2월 달에 보니까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의무 특정 연구원 편중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뭐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연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언론 보도 내용도 좋은 내용들만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이번에 경북도 감사를 받았는데 이 설계 공모했는 거 이 건립공사들 일반 공모를 다 했네요 보니까. 자체 공모에는 이거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저희들 서류에. 입찰 서류에도 없고 수의계약 서류에 저는 도저히 못 찾겠는데 몇 쪽에 연번이 몇 번입니까? 건축사무소 지하인 2022년 11월 3일부터 공모를 했네요 보니까. 그 몇 쪽에 있습니까 저희들 서류에?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은 지적사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어떻든 저희들 서류에 입찰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수의계약이든 어떻든 그 내용이 없어요. 왜 본인이 이
말씀을 또 드리나 하면은 지난번에 2022년도 했던 게 9월 30일까지 자료에 이 입찰서가 또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그 1억 6,934만 4천원이 없었는 거예요. 행감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의원들이 뭐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지금 경영공시도 안 나와 있고 또 여기 저 자료도 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도에는 어떻게 이걸 알고 이 감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왜 의원들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합니까? 이게 왜 없습니까? 2022년도에 있으면 있어야 되지. 제가 지금 한 6번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옆에 누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경영실장 답변해 보세요. 예.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아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누구 담당이에요?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기 아니 저희들 그 행감 자료에 몇 쪽에 몇 연번이 몇 번이냐고요.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하인이 입찰에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이 일반 공무에서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행감 자료에 어디에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행감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자, 원장님.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건이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도감사에도 지금 설계 공모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자료 요구도 다시 하겠습니다. 이 2022년 9월 16일 거 이거는 도에 감사할 때는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1억 6,934만 4천원에 대한 이것도 공모했는 내용을 수의계약이지만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 공모했는 내용부터 해서 전체 일체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건들을 다 빠뜨렸다는 겁니다. 지난해 감사에도 빠뜨렸고 그래서 원래 올라와서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니 또 도감사에는 자료가 있는데 또 없는 거예요. 문제건이. 왜 설계 공모권만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약간 부연 설명 약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부연 설명이 다른 부분을 제가 네.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입찰을 공모하고 했는 것들이 여기 이 자료에 우리 의원들의 행감 자료에 없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22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했지만 계약한 시점이 23년이라서 232페이지에 그러면 결과 발표도 언제나 2022년 12월 23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을 2023년 그럼 계약을 정해줘야 되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 2022년 9월 16일 거 이것도 충분하게 이 조달 공모도 할 수 있었던 거네요. 이 금액도 뭐 적은 게 아닙니다. 1억 6,900이니까 이 서류도 그냥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일체 서류 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구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살펴봤어요. 이 연구수당에 직업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 교정도 있겠지만 직업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최대 지급 상한선은 없고요. 저희가 그 각 과제마다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각 과제마다 이게 몇 프로까지 이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이제 참여연구들이 각각 그렇게. 그럼 모든 과제가 과제 참여율에 따라서 일괄 분배하는 건 하나도 없고 과제 참여도에 따라서 맞습니다. 퍼센트가 그 네. 퍼센트는 책임자 몇 프로 뭐 이렇게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언론에 낳는 어떤 부분들도 보면 그렇고 네. 본인도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참여의 기회들은 좀 균등성을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어떤 특정 연구원에게 이제 좀 많은 연구비가 가도록 한다면 이게 조직에도 이 문제가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신입 직원들 급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계약직은 아직 그 서류를 계약직은 아까 그 계약직 그렇지. 서류는 있는데 많은 걸 지금 볼 수 없고요. 이걸 좀 일찍 주셔야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시니까 좀 문제가 지금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입들이 지금 이직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신입들이 이 급여가 너무 적어요. 보면 1, 2년 차가. 네. 그러면 이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훌륭한 연구원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 과제를 어느 정도를 줘서 또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분배에 또 이렇게 그 수당이 들어가고 하면 조직에 어떤 문제점도 없을 거고 또 신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보완해 네,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선임급, 책임급 이상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과제 수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각 단별로 그 배치되어 있는 그런 연구원들을 같이 시켜서 지금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 들어온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입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연구원을 참여를 시키기에는 좀 그 전담 기관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토대로 해서 참여를 좀 준비를 현재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신입 사원들이 가서 배워야 또 다르게 이제 성적도 하고 올라가고 또 연구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할 텐데 그 보통 이제 그 처음에 들어오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과제를 수주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제안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배우고 난 뒤에 보통 2년차 때부터 이제 그런 연구 과제를 좀 참여해서 2년차 직원 급여도 많지가 않아요. 거기 연구원 치고는 거기 너무 적다는 말씀을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왜 이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이트 같은 데도 한번 보면 네. 이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왜 이럴까에 네. 이 보면 이게 이런 어떤 제일 문제가 이제 뭐 급여 같은 거 이런 게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구원에 대한 비전을 더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지금 보니까 계약직만 10명을 뽑았던데요, 오늘 새로. 네네. 그걸 뽑았던데 그러면 이 이제 정규직 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그런 훌륭한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전부 다 SNS 시대고 다 개방한 시대라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다 표출을 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서류들은 좀 정확히 해주시고요. 네네. 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요번에 우리 도감사에서도 지금 설계 공모부분에 유일하게 지금 많이 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절 다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찾다 못 찾아 하루 걸렸습니다, 제가.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입찰 전체 공고를 다 봤어요. 다 네. 넣고 수요 공고는 여기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경영공시도 지난번에 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 지적하는 부분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 알겠습니다. 지적되는 부분에서 그러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고 저 연체료 미증수 입주 기업들 이 전체 화폐가 2019년 1개월에 뭐 41,550원 15,000원, 14,000원
이게 미징수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업체가 15,000원 그 미납금 연체료를 시킬 만큼 다들 이 입주기업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병행지원 실장님도 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전략경영실장 정해주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의 그 미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비가 입주임대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 관리비들을 기업이 간혹 이렇게 좀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자, 지금 2019년도부터 있습니다. 관리 안 합니까? 관리 안 했으니까 이 금액이 많으면 업체가 부담이 되고 자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연구원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관리를 해서 2019년도 이렇게 연체대가 있으니 부과를 했다면 충분히 이 기업들이 입주기업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다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57만 1,020원입니다. 7개 입주기업에 지금 19년, 20년, 21년, 22년 지금 2023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챙겨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관리에 우리 이제 대행이지만 네. 나머지 부분들의 뭐 어떤 연구나 이런 부분들도 직접 또 연구에 참여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하기 전에 또 아니면 몇 년씩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원장님 이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네. 수료를 안 들다봤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통합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뭐 연구 용역을 준 게 아직 안 왔다고 그러니까 언제 들어온다고요? 지금 11월 10일 날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이 통합 뭐가 11월 10일 통합에 대한 통합에 관련된 영역 그 외부 쪽에다가 제가 영역을 의뢰를 해뒀습니다. 그 경북도 주최하에. 그 자료 안 나왔어요? 영역 결과 조직에 대한 부분은 영역 결과는 나왔고 인사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를 연결하는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보고했듯이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무원 혁신 지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네. 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뭐 연구 용역이 남아야 되겠지만 본연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러니까 중앙 부서가 다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부서에서 지금 얼만큼 수주를 받는다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산업부하고 지금 중기부인데 주로 지금 산업부에서 한 70% 정도 사업비를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산업부 담당 소방과에서는 이제 그 통합을 했을 시 자기들 산하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적인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사업 축소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제 질문 시간이 오래돼서 더 긴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만 원장님이 봤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게 확실히 서 있습니까? 오늘 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이래 직원들이 팻말도 들고 있던데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오다가 네,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 일단 좀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TP하고 하이브리드 부분 연동 일단 기관 특성이라든지 인적 구성 그리고 업무 특성이 좀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단지 좀 지역 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 공통된 그런 분모가 있는데 저희가 통합을 했을 때 이런 R&D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급여 일원화 때문에 좀
재반 비용이 좀 높게 올라가는 그런 비용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런 저희가 산업부 소관부서에 지금 있다 보니까 이런 산업부에서 이제 저희가 통합을 했을 때 이런 자, 네.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주신 부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대체를 하고. 근데 이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 통합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사회 회의 내용에 하나도 없네요.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통합 관련해서는 그 이게 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통합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나온 게 한 5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 11월인데 아직 한 번도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연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 통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사를 지금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수의계약 부분에서 반드시 경영 공시를 다음에 저희들이 행감을 왔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늘 하는 매년 이렇게 하는 행사들은 미리미리 발주를 줘서 긴급한 행사로 해서 수의계약을 안 맺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제 물론 뭐 특정인의 기술 용역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어떤 뭐 부품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으면 비교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요. 본연이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금 수의계약 보면 1,000원짜리까지 똑같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네. 이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10%인가 이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00원짜리까지 똑같아요. 수의계약이 1,540만 3천원 같으면 1,540만 3천원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지금 예산에 가고 계약금액이 네. 이게 지방계약법에 몇 조 몇 항이라고 제가 지금 아직 못 찾았는데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건이 너무 많다는 거고 그래서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많다는 건데 들다 보면 경영 공시가 없고 누구나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 원장님 아까 선서도 하시고 하셨죠? 네네. 저희들이 그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불성실한 자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여러 가지 부분 이렇게 빠뜨리는 부분 의도적으로 빠뜨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자료를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직원들 징계 요구건도 있고요. 위정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네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런 부분들 잘 첨삭하셔가지고 내년 감사가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